자, 수학나무 원리 다잡기 4강의 첫 번째 개념은 허수 단위입니다. 허수 단위 i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허수 단위 i란 무엇이냐?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합니다. 좀 생뚱맞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곱하면 무조건 최소한 0 이상이다. 왜냐면은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고,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고, 제일 작아봤자 0을 두 번 곱한 게 0이라서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인데, 이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실수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실수 안에서는 제곱하면 0 이상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더 수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지금부터 i라고 나타내요. 그때 그 i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 단위라고 부릅니다. 허수 단위. 용어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여기서 완벽하게 기억해야 될 건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정의니까요. 요거는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i는 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만 이제 쓰게 되면 루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요. 네. 자, 이제 우리가 그 곱셈 표현을 이제 루트 안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음수가 들어간 수까지 생각이 확장됐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i라고 했으니까 얘를 루트 a i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9 같은 경우는 얘는 마이너스 루트 9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제 3이죠. 중학교 때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얘는 i로 바꿔서 이렇게 3i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라는 조건은 이게 무조건 음수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어떤 장치 같은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음수라는 거예요. 자, 이 음수의 제곱근은 똑같이 두 개 있습니다. 저기다 루트 씌우고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대로 앞에다 뿔마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요, 뿔마 루트 마이너스 5인데, 우리가 이렇게 루트 안에 앞으로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i로 끌어낸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을 허수 단위, 단위여서 i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자, 그럼 얘는 자, 7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루트 7 i,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마이너스가 루트 바깥에 i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자, 루트 16i고, 루트 16은 4니까 4i. 자, 얘는 루트 27i인데, 루트 27은 3루트 3으로 꺼내지죠? 네, 꺼낼 수 있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것처럼 그대로 꺼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루트 32i가 되는데, 자, 루트 32는 4루트 2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설마 지금 이 루트 어떻게 꺼내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은요, 모를 수도 있죠.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는 조금 놀았지만 고등학교 때 갑자기 마음을 딱 다잡고 열심히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에 제곱근 파트 개념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어떤 수의 제곱근은 뿔마하고 루트하고 구수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8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i랑 같아지고, 루트 8은 꺼낼 게 있으니까 요렇게. 자, 그런데 조금 능숙해지면 여기서 요렇게 바로 가는 거 정도는 암산으로 되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뿔마 6i 이런 식으로 바로 암산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잘 안되면 하면 되죠. 자, 얘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마이너스 24고, 얘는 뿔마 루트 24i고, 루트 24는 4가 바깥으로 나와서 2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중요한 건 i가 누구냐? i의 정의잖아. 이유가 없어. 약속이야, 사람들 사이에. 무슨 말인지 가시죠? 약속이에요. 왜 i가 마이너스 루트 1이야?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증명도 안 되고요. 외워야 해요. 아시겠죠? 수학은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학문이다 라고 유명한 수학자 데카르트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는 왼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어떤 수에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고, 어떤 수의 제곱근은 거기다가 루트 씌우고 앞에다 뿔마 붙이면 되는데 루트 안에 음수 있으면 i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복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이름이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확장된 수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봐보죠. 임의의 어떤 수냐면 실수입니다. 실수. A, B는 실수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실수라는 범위 안에 있는 수예요. 네, 뭐 2분의 1이라든지 뭐 3이라든지 뭐 0이라든지 뭐 루트 2라든지 그 무리수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에 대해서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i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얘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한다. 복소수. 이때 이 a를 i랑 붙어있지 않은 부분이죠.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i랑 붙어있는 i 앞에 있는 숫자 실수를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정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정의는 항상 중요하다. 자, 그럼 수책에 밑에 빈칸이 딱 있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의 수의 범위가 우리가 공부한 수학이 어떻게 확장됐는지 쭉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뭐 배웠어요? 네, 자연수 배웠어요. 자연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0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개가 부족하다, 세 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족한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음의 정수입니다. 음의 정수. 사실 이 수학의 수가 확장되는 범위는요, 그 단계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두뇌가, 그죠? 사고의 범위가 확장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의 정수라는 것과 같은 대칭 구조를 위해서 자연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양의 정수라고 하고요. 이거 세 개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라고 부르는 거죠. 정수는 영문자 보통 Z를 사용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G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2분의 1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3분의 2라든지 그런 건 여기 안에서 찾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고요. 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유리수라고 하고, 유리수는 영어 Q로 보통 나타냅니다. 쿼션트 넘버의 약자죠. 쿼션트는 분수로 나타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눗셈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수를 공부를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무리수라는 걸 공부를 하죠. 네, 무리수. 네, 무리수는 우리가 영문자 i로 나타내죠. 그죠? 이 레셔널 넘버라는 거에 i를 쓰는 거고요. 무리수는 이제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면 뭐였죠? 중학교 3학년 때 작년이잖아요. 그죠? 네,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죠.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 소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 네, 요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뭐를 이뤘냐면 실수고요. 이게 중학교 범위 안에서 배우는 모든 수의 확장된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게 뭐냐면 허수입니다. 허수. 실수, 참실자죠. 리얼 넘버에서 r을 쓰는 거고요. 허수는 헛된 숫자예요. 상상에서 존재하는 숫자. 그래서 이미지너리 넘버에 i를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드디어 최종 단계인 복소수로 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연수도 복소수고, 정수도 복소수고, 유리수도 복소수고, 허수도 복소수고, 실수도 복소수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복소수야. 자, 그럼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선생님, 복소수는 a 플러스 bi라며, a, b가 실수면 되는 건 아는데 0은 그럼 이걸로 어떻게 표현해? 0은 0 더하기 0 곱하기 i예요. 그럼 0 맞잖아요. 이거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i꼴로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복소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복소수는요, 우리가 보통 영문자 C로 나타내고 컴플렉스 넘버의 약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해온 수의 범위의 끝이에요. 대학 가도 더 확장 안 되고, 이게 실제로 수학에서 다루는 수학 범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들 수학이 완성이 된 거죠. 그죠? 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좀 의미있게 하려고 막 갖다 붙이고 있어요. 네. 선생님의 노력이 조금 가상해 보인다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이제 수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다 복소수야. 그치? 내가 알고 있는 다 모든 수는 복소수야. 자, 정수도 복소수고, 음의 정수도 복소수고, 유리수도 복소수야. 이렇게 막 타고 가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실수가 아닌 복소수. 자, 다시 말해서 복소수 중에서 실수가 아닌 나머지 부분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허수라고 불러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를 허수라고 하는데, 허수는 이 I 부분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B가 0이면 I가 사라지기 때문에 야 I 사라지지 마, I야 죽지 마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붙입니다. 그래서 허수 부분 중에 실수 부분이 0인 애가 있겠죠. 특별히 여기가 0인 거, 얘는 살아남아 있는 거, 즉 몇 I만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허수 중에서 순수한 애다. 순수한 혈통. 그래서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i라든지 마이너스 2i라든지 이런 게 순허수고, 1 플러스 2i 뭐 2 마이너스 3i 이런 것들도 허수게요. 이게 다 허수인데 이 안에서 이거 두 개가 순허수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밑에 예를 선생님이 써놓고 나서 다시 한번 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4개의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수가 있을 때 5개인가요? 네. 허수는 i를 가지고 있는 모든 수를 얘기하시면 돼요. 얘하고 이게 허수죠. 나머지는 실수입니다. 2 플러스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루트 3i, 이게 허수고요. 그 중에 순허수는 이렇게 실수 부분이 없는 애들, 얘하고 얘가 되겠죠. 순허수는 마이너스 2i랑 루트 3i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칸을 좀 좁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란 무엇인지 수의 마지막 확장 범위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초 문제를 반드시 빠르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순허수인 거, 즉 i를 가지고 있으면서 허수이면서 i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수 부분이 0인 거, 이런 수를 찾으면 되죠. 여러분들도 필기하고 있죠. 필기하셔야 돼요. 자, 얘는 i 없으니 i가 없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먼저 나타내야 되죠.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루트 16i가 되고 얘는 4i가 돼서 순허수 맞고요. 얘는 허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수 부분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수이기만 합니다. 순허수는 아니고요. 얘는 i 있네? 가 아니라 계산은 항상 끝까지 해놓고 나서 간단히 하고 나서 판단하는 건데, i는 정에 의해서 제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음의 정수입니다. 순허수 아니고요. 얘는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고 실수부도 없고 i가 있으니까 순허수가 되고요. 얘는 0이라서 실수죠. 그렇죠? 그래서 순허수는 4i와 루트 3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라고 했다면 그 문제의 원래 형태를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의 루트 마이너스 16.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실수, 허수, 순허수를 찾아라. 자, 이렇게. 그럼 우리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허수죠. 그래서 i라고 쓰고요. 자, 순허수라고 씁시다. 이렇게. 얘도 허수고 실수부가 없으니까 i 순허수. 자, 얘는 2고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얘는 실수. 자, 얘는 i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으니까 허수가 맞죠. 그런데 실수부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냥 허수까지만. 자,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실수죠. 네, 실수. 0은 실수죠. 정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무리수죠. 그래서 실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i가 있지만 실수부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수까지만, 순허수는 아니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소수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수 모둠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요, 요거 머릿속에 지도 그리듯이 쫙 나와야 돼.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그 다음에 순허수가 뭔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개념은 켤레 복소수입니다. 켤레 복소수. 자, 켤레 복소수는 무엇인지 한번 봐보죠. 자, 복소수는 a 플러스 bi, 이 a, b는 실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를 바꾼 거냐면 허수 부분의, 아이고 이거 오타다, 보호가 아니라 부호입니다. 부호. 미안해요. 급하게 쳐가지고 확인을 못했네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허수 부분은 여기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즉 플러스 b가 마이너스 b로 바뀐 이 복소수를 그 원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켤레 복소수. 자, 그래서 그 켤레 복소수는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그 원래 복소수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면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의 복소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i의 복소수니까 이 허수 부분 b의 부호를 바꿔서 쟤는 a 마이너스 bi가 됩니다. 자, 켤레라는 말은 여러분들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해서 봤던 거랑 같은 켤레예요. 자, 신발은 짝이 있잖아요. 짝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신발은 각각 모양이 조금 다르죠.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y와 a 마이너스 bi는 이렇게 서로 허수부의 부호만 다르죠. 이렇게 서로 켤레 복소수예요. 서로 켤레 복소수입니다. 서로. 아시겠죠? 자, 그럼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공부를 한번 해보죠. 어떤 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고 다시 또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 다시 원래 수 복소수가 나온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허수분의 부호를 바꿔다가 다시 바꾸면 부호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고 나서 켤레복소수를 구하는 작업은 먼저 켤레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도 똑같이 나온다. 마찬가지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빼고 나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것은 먼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빼도 변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켤레복소수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분배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이 증명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정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릴 텐데 증명 과정 자체도 조금 노가다성이 있고 그렇게 큰 수학적인 의미는 없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 곱하고 나서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 켤레복소수를 구하는 것은 그 곱해지는 복소수를 각각 켤레복소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도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나누기와 곱하기에 대해서 분배성이 된다. 그럼 종합하게 되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다 각각 분배할 수도 있고 하나로 묶어낼 수도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의 활용 한번 봐보죠. 복소수가 보통 a 플러스 bi로 표현이 되죠. 자, 그랬을 때 z와 z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2의 2가 나온다. 자, 이건 증명해 볼게요. 의미를 가지니까요. 자, z가 이거면은요. z의 켤레 복소수 z반은 짝대기 때문에 우리가 z바라고 불러요. a-bi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z 플러스 z반은요. a 플러스 bi 플러스 a-bi가 되고요. 이게 서로 없어져서 2의 2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의 2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켤레 복수를 곱해 볼까요? 곱하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bi, 잘 보세요. 이제 a-bi입니다. 자, 무슨 공식 이용해요?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은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a 제곱에 마이너스 b도 제곱되고 i도 제곱이 되는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가 부호가 바뀌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곱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꼭 외워두세요. 어떤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은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으로 바로 나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켤레 복소수끼리 더했더니 복소수가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실수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실수의 2배니까요.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끼리 곱했더니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됐잖아요. 이것도 실수가 돼요. 다시 말해서 켤레 복소수끼리입니다. 오타 미안. 더하거나 곱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뭐가 된다? 그렇지. 복소수였던 게 실수로 조금 더 좁은 수의 범위 안에서 수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셔서 이게 마침 뭐냐면 이 친구는 경기도에 살아 라는 게 복소수였다면 이 친구는 광교에 살아 라는 게 실수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그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켤레 복소수를 공부를 해봤고 기초 문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이게 허수부니까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면 됩니다. 요렇게 너무 쉽죠? 자, 얘는 이게 허수부니까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요렇게 되고요. 3번의 허수부는 여기가 허수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만 플러스 3으로 바꿨으면 되고요. 여기서 허수부는 중요합니다. 허수부는 i 앞에 있는 숫자죠. 그다음에 함정 화났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4 허수부의 부호만 바뀝니다. 자, 마이너스 6이라는 정수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6입니다.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도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i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등식에서 다음을 계산을 하시오. 그럼 이제 방법은 여러분들 두 가지인데요. 얘를 각각 먼저 곱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구해도 되고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서 곱해도 되고요. 켤레 복소수 성질에 의해서 선생님 먼저 곱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곱하는 거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분배 법칙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먼저 하면 얼마 나와요? 9가 나오고요. 제곱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6i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16이랑 만나서 플러스 16, 이 정도는 암산해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4i, 요렇게 곱한 게 6i니까 마이너스 18i, 요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25 마이너스 18i. 그래서 A는 실수분이니까 25고요. B는 허수부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허수 부분 하게 되면은 이 i까지 같이 대답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허수 부분은 i 앞에 있는 숫자만 허수 부분이에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자, 알파가 2 플러스 i고 베타가 4 플러스 2i에 대해서 이걸 각각을 다 구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알파 바가 공통인수니까 알파 바로 선생님 묶어 볼게요.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가 남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바가 공통인수니까 베타 바로 묶고 나면 쟤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공통인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런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핸드폰 알람이 지금 울렸네요. 선생님이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사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몇 시인지 어차피 모르죠. 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고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켤레복소수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분배성을 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켤레복소수가 붙어 있었는데 켤레복소수가 요렇게 붙어서 얘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사실 얘는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한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끼리의 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게 되면 알파가 2 플러스 i라고 문제에서 얘기했고요. 베타가 4 플러스 2i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계산해보게 되면 실수분은 2 더하기 4니까 6이고 허수분은 i가 한 개 있던 거에서 2개 더했으니까 3i가 됩니다. 그럼 얘는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플러스 3i고요. 이거 전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복소수니까 6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두 수의 켤레복소수의 곱은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나오죠. 66에 36 더하기 9 해서 45. 그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만약에 공부를 아직 덜 했다고 하신다면 합차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요거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는데 요것보다는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개념은 복소수 연산. 자, 우리가 보통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의 범위가 확장될 때마다 그 확장된 범위 안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하냐라고 항상 공부하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 선생님 교재 보니까. 그치?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그지? 근데 간단해. 간단하니까. 말로 들으면 의외로 간단하니까. 그냥 이건 외울 필요 없이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4층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 ABCD에 대해서 그치? 실수 ABCD라는 조건은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의 형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소수의 형태는 실수 더하기 실수에다가 i가 곱해진 게 복소수니까요. 그냥 그런 얘기니까 별 의미는 두지 마세요. 덧셈과 뺄셈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덧셈 뺄셈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줄 요약 여기 있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는요.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배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 3은 5랑 더해서 8이 나오고요. 2i 마이너스 3i는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죠.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덧셈 뺄셈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하시면 된다. 자, 곱셈은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되는 거 딱 하나.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간단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놨는데 이걸 이제 연산을 할 때요. 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2x 플러스 1 곱하기 3x 마이너스 1 곱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앞에 거 2개 하고 뒤에 거 2개 하고 가운데 거하고 바깥에 건 한꺼번에 하라 그랬죠.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은 구조니까. 이렇게 먼저 곱해진 게 2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는 게 마이너스 6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마이너스 3i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4i니까 네, 한꺼번에 하면 i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숫자 부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자세하게 써놨는데 사실 여러분들 공부 조금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2학년 때 여기서 일로 오는 게 자연스러우실 건데요. 그렇지 않은 친구는 연습하면 되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나눗셈은 우리가 3학년 때, 그치? 무리식을 공부를 할 때,
1 플러스 루트 2분의 3, 그죠? 2루트 2분의 3 요런 거는 분모 분자에 이 녀석의 켤레수인 1 마이너스 2루트 2, 1 마이너스 2루트 2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를 해줬죠. 복소수도 똑같습니다.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면요,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켤레 복소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나온다고 활용 공식에서 공부했죠. 꼭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합차니까 합차 공식 써야지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답은 나오지만 오래 걸리고 실수의 여지가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실수부 제곱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이렇게 써두자. 꼭 기억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분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여서 분모를 실수화한다, 뭐 유리화한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다음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제 4층 연산을 했으니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얘도 간단합니다. 자, 실수 ABCD에서라는 얘기는 이게 복소수다라는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고요. 이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A는 C, 그 다음에 B는 D랑 같아야 돼요. 즉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돼요. 즉 A 플러스 BA가 0이란 얘기는 당연히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다가 셈이 써놨네요. 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두 복소수는 같다. 복소수 서로상 같을 등. 한글 표현은 서로 같을 조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복소수 상등 하고 공부했고, 여러분들은 한글 표현이 권장되기 때문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방 해볼게요. 문제 많지만 금방 합니다. 자, 지겹고 졸리고 재미없지만, 그지? 좀만 힘냅시다. 자, 괄호 먼저 풀어낼게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고 플러스만 있으니까 그냥 풀립니다. 5 플러스 3i 마이너스 2 플러스 6i. 자, 실수는 실수끼리 5 빼기 2는 3, 3i 더하기 6i는 더하기 9i. 요렇게. 자, 졸리면 선생님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면 돼요. 쑥스러워할 거 없어요. 어차피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틀리면 어때? 학교에서 괜히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나 알고 있는데 대답하면 조금 창피하고 막, 그래서 대답 안 하는 친구들 가끔이잖아. 그치? 창피할 거 없어. 인간의 좋은 점이 이거잖아. 그치?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선생님 물어보면 같이 대답하면 조금 덜 졸리고 조금 더 재밌고 공부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괄호 풀어냅니다. 7 플러스 2i 되고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4 플러스 5i 대답하고 있지. 자, 어떻게? 자, 그렇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자, 7 빼기 4는 그렇지. 3. 2i 더하기 5i는 더하기 7i. 아, 쉽다. 그죠? 자, 이제 곱셈이네요. 자, 이렇게 앞에 거 먼저 곱하면 6,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i 제곱인데 i 제곱이 부호를 바꾸니까 플러스 4. 이렇게 곱하면 8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i니까 계산하면 5i. 그지? 저 정도는 암산하자. 요렇게 끝. 자, 4번 보자. 합차네. 그치? 그러니까 실수부 허수부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해서 13.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는 크다. 활용 공식 꼭 기억하세요. 자, 5번 봅니다.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니까 켤레 복소수를 곱합니다. 5 플러스 i, 3 플러스 i, 3 마이너스 i고요. 여기도 5 마이너스 2i 곱하기 3 마이너스 i가 곱해지겠죠. 자, 자, 분모는 켤레 복소수를 곱했으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9고 여기 1 있죠. 제곱하면 1이니까 분모는 10 바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곱한 거 5, 3, 15. 이렇게 곱하면 2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 가운데 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i니까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1i는 10분의, 자, 실수분은 15 빼기 2니까 13이고 마이너스 11i. 이게 끝이야. 선생님 생김새가 이상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분수답은 얼마든지 많이 나온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를 구하죠. 실수 xy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xy는 뒤에 있는 i를 없애거나 더 만들지 못한다 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안전장치.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실수부잖아. 이게 실수부니까 얘랑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x는 2. 그 다음에 여기가 허수부거든. 여기는 허수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려면 y는 0. 아하, 너무 쉽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조금 확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i 앞에 곱해진 여기가 허수 부분. 그게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아서 y는 4. 그 다음에 여기가 실수 부분이고 그게 우변 실수 부분이 2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x는 1.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의 좌변의 실수 부분은 여기 전체가 실수 부분인데 이게 얼마여야 돼? 우변의 실수 부분인 3이랑 같아야 되고,
좌변의 허수 부분은 여기인데 그게 여기 있는 허수 부분 얼마야? 그치?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지? 그래서 이게 1이어야 돼. 써볼까? x-y는 3이고 자 2x 플러스 3y는 1이지? 네, 연립방정식이에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나오면 거의 공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설마 연립방정식을 못 풀라고 그지? 자 2x 플러스 3y는 1이고 여기다가 2씩 곱하면 2x 마이너스 2y는 6이라서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지? 빼면은 몇 i가 남아? 5y.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5가 돼서 여기서 y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간단한 식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x는 2 하고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소수의 사칙연산과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점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덧셈 뺄셈은 어떻게? 실수 부분은 이거 오타야 미안해.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한다. 자 곱셈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분배 법칙 하면은 되는데 자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한꺼번에 하고 가운데 거 바깥에 거 한꺼번에 한다. 자 나눗셈은 뭘 조심한다? 실수화를 한다.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화를 하는데 분모는 켤레복소수의 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다? 반드시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으로 나온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학나무 복소수 예, 다음 개념은 i의 거듭제곱. 자 무조건 중간고사에 나와. 무조건 나와. 이쪽 부분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 나오면 나 때려도 돼. 진짜 나와. 알겠죠? 자, i의 주기성입니다. 주기성은 뭔가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i의 거듭제곱은 몇 개를 쭉 써볼게요. 자, 밑에다 한번 써볼까? 이렇게 좀 올려놓고 자, i의 1승은 i죠. 자,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얼마예요? i 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럼 i의 세제곱은 i 제곱에다가 i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그치? 여기다가 i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i. 자, i의 4승은 얼마야? i의 3승에다가 i 한 번 더 곱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1. 그럼 i의 5승은? i의 4승에다가 i 하나 더 곱한 건데 여기다가 그치?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i. 이게 반복이 돼. 다시 또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i. 다시 1.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i를 계속 곱해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게 쭉 거듭제곱을 하다 보게 되면 차례대로 i는 그대로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i 4제곱은 1이 돼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반복이 되는 거죠. 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다시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i의 거듭제곱, i의 n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4의 배수가 오면은요 얘는 1이 돼요. 거듭제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지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4n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그냥 i고요. 나머지가 2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3이면 마이너스 i가 돼요. 자 왜냐면 이것만 증명해 드릴게요. i의 4n 플러스 3승은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i의 4의 n승 곱하기 i의 3승이 되고요. 얘는 i의 4의 n승 곱하기 i의 3승이 되는데 i의 4승이 우리가 1인 거는 확인했잖아요. 그쵸? 1.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의 n승이고 1의 n승은 아무리 1을 많이 곱해봤자 1이죠. i 3승이 되고 i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4로 나눈 나머지다. 자, 채워볼게요. i의 n승은 n을 4로 나눈 나머지, 그렇지, 그 나머지의 거듭제곱과 같다. 그럼 우리가 나머지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지. 어떤 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바로 구하는 방법은 그 수의 맨 뒤에 두 자리만 4로 나누면 돼. 두 자릿수를 4로 나누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i의 1034를 계산을 하려면 1034를 나누지 말고요 34만 4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요. 그래서 이게 i 제곱이랑 똑같고 마이너스 1이 된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지? 꼭 알아둡니다. 이렇게 하면 좀 빨리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i의 거듭제곱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4제곱은 i는 그대로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찡콩찡콩 없어져서 0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강력한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i의 거듭제곱은 4개씩 묶어서 더하면 항상 0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꼭 i부터 출발할 필요 없어요. 그럼 i 세제곱부터 4개 더해볼까요? i 세제곱, i 4제곱, i 5제곱, i 6제곱 이렇게 되는데 4로 나눈 나머지만 써볼까요? 그럼 i 세제곱,
i 4제곱 더하기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i 더하기 나머지는 2죠. i 제곱이 돼서 다시 얘가 돼요. 어떻게 어느 부위에서 4개를 끊어서 해도 4로 나눈 나머지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0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을 구하시오.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 4제곱은 1인 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어이구, 미안해요. 프로그램 바뀌었네요. 쏘리. 자, i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 4제곱은 1. 자, 요거는 4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11을 4로 나누면 3이고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 뒤에 두 자리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23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나머지가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i.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4로 나눴더니 몫이 n이고 나머지가 2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i 제곱이랑 똑같아서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기서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쵸? 그래서 이거 전체는 이 13을 4로 나눈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i의 그냥 1승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 4의 배수죠? 그러니까 1이고요. 이거 4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1이라서 더하면 2가 나옵니다. 자, i의 4승은 1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50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인가요? 2 남죠? i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마찬가지로 i 제곱. 그럼 얘는 i 제곱은 얼마죠, 여러분들? 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하고 괄호치고 제곱했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i 제곱만 돼서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쳐다보세요. 뒤에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제곱 공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먼저 나옵니다. 1.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게 되면 i 제곱이니까 네, 마이너스 1이죠. 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가 얼마? 2i.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2i. 아하,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 그치? 왜냐면 우리가 보통 x 플러스 y를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항이 3개가 나오거든? 그치? 이래서 이게 까다로운 거잖아. 근데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은 항이 하나로 줄어들어 버려. 너무나 좋은 성질이죠. 그쵸? 항이 2개인 것과 하나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항이 2개인 거는 제곱하거나 대제곱하면 곱셈 공식이 막 나오는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제곱, 세제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치? 이러한 강력한 성질을 갖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1 플러스 i의 10승 같은 경우도요. 먼저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승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제곱하면 얘가 앞에서 2i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2의 5승은 30이고 i의 5승은 i의 1승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10번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쵸? 이게 선생님이 이 유형을 다음 내용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 지금 문제 들어가 있네. 일단은 뭐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저는 12번 보겠습니다. 얘는 먼저 제곱하기 전에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얘는 1-i, 1 플러스 i가 되고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요. 켤레 복소수의 곱이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앞에 거 뒤에 거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고 2i가 돼서 i가 됩니다. 우와, 이것도 그지? 이렇게 생긴 애는 실수화 해봤더니 i라는 심플한 식으로 나와요. 이것도 기억해두자. 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얘는 i의 제곱이랑 똑같아서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얘도 실수화 하면은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실수화 한번 해보게 되면 자,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가 곱해지게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고요. 요거 전체에 10승이 됩니다. 확대해 볼게요. 칸이 좀 부족하니까. 자, 그럼 얘는요. 분모는 켤레복소수의 곱이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돼서 2가 되고요. 얘는 앞에 거 뒤에 거라고 봤을 때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가 되는데 이게 서로 없어져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아하, 얘는 마이너스 i의 10승이었네요. 그러니까 얘는 i의 10승이랑 똑같고 1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i의 제곱이라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12번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실수화를 하면 단항식이 된다. 간단한 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14번. 얘는 제곱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2배. 이거 서로 없어지고요. 이 약분돼서 i. 이야, 신박하다. 그치? 신박해. 이렇게 생긴 애는 제곱했더니 i만 나와. 그치? 그래서 얘는 i. 즉 다시 말해서 되게 복잡한 복리식인데 제곱하면 항이 딱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얘도 얘도 제곱만 먼저 해서, 그치? 1-i에 제곱만 먼저 해서 나머지 50승은 나중에 하는 거지. 요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분모는 제곱돼서 2가 되고요. 얘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요렇게 되죠.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i의 50승이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의 50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짝수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죠. 그래서 i의 50승이니까 5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2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16번 볼게요. 잠깐만. 이거 밑에다가 혹시 뭐 개념 빠졌나? 아니지. 다시. 미안해서 횡설수설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6번을 한번 볼게요. 16번은 아예 거듭제곱인데 선생님이 4개씩 끊어서 넣으면 0이라고 그랬죠. 그럼 뒤에서 4개 끊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4개 더하면 다 0이고요. 얘는 1 플러스 i입니다. 계산할 필요 없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전체 다 해서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네, 2018개예요. 왜냐면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부터 2018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4개씩 끊어서 더하면 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018을 4로 나누었을 때 몇 개가 남는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면 4묶음씩 묶을 때마다 0이 되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큰 수니까 뒤에 두 자리만 4로 나누면 되겠죠. 나머지 얼마 남아요? 네, 2개 남아요. 그럼 뒤에 2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서부터 4개씩 묻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딱 묶이고 얘하고 얘 2개 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이고 1이 아니죠. 네, i 더하기 i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얘는 i-1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너무 선생님이 빨리 설명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조금 질문하세요.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조금 왠지 양심에 찔리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서 요거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i 플러스 i 제곱 이해 안 가실 것 같아. 선생님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치? i의 4제곱 더하기 i의 5제곱 쭉 가서요. i의 2015 더하기 i의 2016 더하기 i의 2017 더하기 i의 2018 이렇게 가잖아요. 선생님이 앞에 우리 핵심 내용 넘어가 볼까요? i의 거듭제곱은 위치와 상관없이 4개씩 묶어서 더하면 0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할 때요. 얘를 계산을 할 때 굳이 앞에서부터 4개 묶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묶고 나서 2개가 남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뒤에서부터 4개씩 묶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없어지거든요. 0으로. 그럼 묶고 나면 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이거 2개만 남는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4개로 묶여서 없어지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소수 i의 순환성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복소수의 마지막 개념, 음수의 제곱근. 자,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복소수 i의 순환성, 주기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쳤는데 걔가 별표 한 2개짜리면 별표 한 8개쯤 돼요. 무조건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할 때도 응용돼서 나오는 파트가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음수의 제곱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경우를 공부를 하나 봐요. 자,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루트 안에도 음수고 이게 루트 안에도 음수일 때 이게 곱하기죠. 곱하기면은 루트 하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3이라서 루트 6 이렇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하는 둘 다 음수잖아요. 그럼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요.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6이다. 맞는 것 같죠? 요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2를 루트 2i로 바꾸고 곱하기 3을 이렇게 바꾸면은요. 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라는 걸 공부했고요. i 곱하기 i가 i 제곱이잖아요. 근데 i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안이 모두 뭐일 때 음수인 경우에는 두 루트를 곱했을 때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걸 이렇게 기억해야 돼.
때만 붙는다. 둘 다 음수일 때만 붙는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U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A, B의 부호와 상관없이, 즉 얘가 하나가 음수고 얘가 하나가 양수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하나로 합쳐진다. 둘 다 음수일 때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붙는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음수니까 둘이 곱하면 양수 15 되고 마이너스 붙는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면 둘이 그냥 마이너스 15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얘를 이제 i로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둘 다 음수일 때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로 붙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냥 합쳐진다. 자, 2번 볼게요. 자, A는 양수고 B는 음수야. A는 어디야? 그렇지, 분자에 있는 루트 안의 숫자고요. B는 분모에 있는 루트 안의 숫자예요. 미안합니다. 자, 그랬을 때, 즉 다시 말해서 분모 루트 안에는 음수가 있고 분자 루트 안에는 양수가 있을 땐 이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땐 루트 3분의 루트 2는 그냥 루트 3분의 2였으니까. 그치? 그랬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도 루트 그냥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3분의 이거 아닐까? 라고 예상하겠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루트 3i고요. 그러면은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i만 곱하면 되겠죠. i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i 제곱이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요? 네, 2i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잘 보세요.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 둘 다 지금 양수니까 루트 하나로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i가 있고요. 근데 i는 뭐예요? 네,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면 그냥 합쳐진다고 방금 공부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친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네, 이런 원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가 뭐고, 분모 안에 루트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이면, 그치? 그 분수의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 요것도 핵심.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이고 말고 전부 다는 그냥 뭐든지 하나로 합쳐진다. 마이너스가 안 붙는다. 자, 분모 음수고 분자 양수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마이너스 5분의 10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약분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외의 경우죠. 얘는 그냥 합쳐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그냥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해 방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 있게 잘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멘탈 터지는 거 선생님 아는데 방법이 없어요. 반복해서 봐야죠. 반복해서 보고, 선생님 강의가 뭔가 부족하면 음수의 제곱근 하면은 유튜브에서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 강의를 조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야, 선생님 고등학생 때는 유튜브 같은 게 어딨어. 그냥 모르면 막 교무실 가서 문제 가서한테 막 물어보고, 그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핸드폰만 딱 켜고 유튜브만 딱 들어가서 음수의 제곱근 검색어 영작하면은 막 강의가 막 수십 개씩 나오잖아요. 들을 수 있는 게, 그죠? 네. 자, 그래서요, 잠깐 잠수를 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부등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루트를 곱해서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거 둘 다 음수라 그랬지? 오케이, 이거다. 아하, 잘했다가 아니라 등호가 붙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등호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정수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 알고 있죠? 등호 붙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0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0 곱하기 0은 마이너스 0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0은 왜 뺐어요? 여기서 얘가 0일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뺀 거예요. 어차피 0인데 뭐 하려고 그 계산을 하냐고요. 그래서 빼놓은 것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계산은 어차피 안 하니까 0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즉 마이너스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부등식을 찾아낼 때는 0인 경우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꼭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분수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는, 분모는 음수인 건 확실해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라고 수학에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분자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등호가 포함되는 걸 조심하자. 등호 포함되는 부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 여기 안 들어가. 큰일 나. 조심해. 알겠죠?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이야. 야, 고생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음수니까 그냥 합치면 됩니다. 그리고 i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둘 다 음수네. 그치? 그러니까 하나를 합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15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예쁘게 붙어야 된다. 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때만 붙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상황이니까 그냥 합치면 되고요. 얘는 루트 5가 됩니다. 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해야 되는 서로 반대다. 그치? 그냥 합치면 돼. 그러면 그 이외의 경우는 그냥 합쳐지니까. 그럼 얘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네.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 누가 화면을 안 보고 듣기만 하면 강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끝나는 강의가 된 것 같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분모 음수고 분자 양수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다 꺼내놓고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7.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요. 자, 양수 나누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9 요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루트 9 i가 돼서 마이너스 3i 요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6번은 분모 양수 분자 음수니까 앞에 거는 그냥 합쳐집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그 앞에 거 똑같고 부만 다르기 때문에 없어지면서 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7번. 일단은 여기 곱셈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3분의, 자, 둘 다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2 곱하기 6이니까 12 이렇게. 그럼 다시 이걸 간단하게 하는데 분모 음수고 분자 양수니까 이 마이너스 있던 건 원래 있던 거고요.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2. 이건 이제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그러면 2i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번 마지막. 자, 이거 곱셈 한번 하고 여기 분수 표현 바꿔야 되는 건데 음수니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은 18인데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얘는요 하나로 합쳐도 되고 약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쌤이 조금 문제를 어설프게 만들었네요. 약분되게 만들어 버렸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거고요. 하나로 합치고 나서 약분을 해야 돼요. 하실 때는. 자, 음수 양수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하나 더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8 하고 루트 하나 씌워지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는 3루트 2죠. 하고요. 마마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약분돼서 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3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분의 1 i. 그치? 요거 이제 뭐 유리화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소수의 모든 개념을 끝내봤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